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포리아들이 있잖아요. 정신과 신체 와 뭐 또 동일자와 타자, 보편성과 개별성, 주관성과 객관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는 어떤 표현을 못하겠네. 아우르는 어떤 경계 지점에서 그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창안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걸어왔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철학을 기존의 인식이 아니라 아주 새롭고 독창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독창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동안 자성에 빠졌던 철학을 새로운 활력 있는 담론, 그래서 활력 있는이 아마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들레즈 철학, 현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활력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복룡 맞지? 활력이 있어진 것 같지 않아요? 복룡 나한테 또 욕하겠다. 자기 이름만 부른다고. 활력이 있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이 들레즈 철학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막 고민하고 좌절에 빠졌던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게 좌절하기보다는 뭐 새롭게 이렇게 세우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류 안 그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력 있는 담론으로 바꿔놓았다. 그래서 저는 이 활력 있는 담론이 저는 엄청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힘들어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도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도 많을 테고 힘든 일이 많을 거잖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힘든 일이 많았을 때 저는 들레즈 책을 읽으면서 활력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사람이 또 들레즈였고요. 그래서 활력 있는 담론이 저는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또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철학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학사는 어, 인식론, 세계를 어떻게 인식할 건가? 존재론, 나는 누구지? 당신은 누구지? 너는 누구지? 라는 존재론이 있고, 그 존재론 위에서, 그러면 나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너를 어떻게 인식할 거지? 라는 인식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실천론 세 개의 범주가 다 있어야,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한 텍스트, 책자가 이 세 개의 범주를 다 표현하면 우리는 그걸 철학서,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그동안 근대까지는 존재론과 인식론에 방점을 찍어왔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천론이 많이 경시되어 왔지. 그런데 현대 철학에 이르러서는 이제 인식론, 존재론보다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방점이 찍혔어. 그죠? 그래서 뭐냐면 들레즈가 말하는 인식론, 존재론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아니면 허구냐, 아니야, 그게 맞냐, 틀리냐, 라는 그런 논의는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게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기어 없는 몸체가 있든 없든, 뭐, 고온이란 것이 있든 없든, 지층이란 것이 있든 없든, 고름판이란 것이 실제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것을 말했던 사람. 그래서 들레즈 철학은 사실은 그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그 실천론,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지? 라는 부분에서 활력 있는 담론을 뽑아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활력 있는 담론, 우리는 외부의 사물을 파이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파이프가 반드시 그 파이프는 아니고 이 파이프일 수도 있고 혹은 나무 조각일 수도 있고 나무를 우그려 놓은 것일 수도 있고 나무를 구부려 놓은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늘 다른 거라 어, 차이 아까 상사성, 유사성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개별자는 모두 개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두 차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규칙, 어떤 보편성, 어떤
합리적으로 아무리 그걸 잡아내려고 해도 누수가 있고, 이 차이는 계속 세계를 탈영토화시키고 탈지층화시키기 때문에 세계를 형성하는 궁극적 단위는 바로 차이야 라는 자신의 사유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레드 철학을 두고 현대 철학을 두고 차이의 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차이를 형성하는 철학. 예. 차이와 반복에서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에서 일부분을 발췌해 왔습니다. 존재와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차이는 존재와 사물을 규정하는 근원적 요소야. 차이는 세계를 형성하는 궁극적 단위야. 개념을 만드는 유사성, 동일성, 유비, 대립 등은 근원적 차이 혹은 차이의 근원적 결과나 생산일 뿐이야. 즉, 유사성은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일 뿐이야 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사실은 비슷하다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유사하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성, 보편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서 유사성을 뽑아낸 결과일 뿐이야.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미 그 자체로 차이의 과정이야. 베르그송이 그랬잖아요. 베르그송 우리 엘렌 비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생명체는 원래 생물학적으로, 신경학적으로 이미 차이를 만드는 차이의 과정이야. 닮은 것들은 오직 다름 때문에 닮고, 닮아 있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닮았다고 그러고, 다르기 때문에 닮음을 인정하는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삶은 이 차이가 끊임없이 차이가 반복되는 세계야. 그래서 책 제목이 차이와 반복이잖아요. 차이의 끝없이 반복이야. 이 반복은 동일한 것의 반복이 아니고 차이의 반복이야. 하나의 연극, 하나의 오페라, 하나의 교향곡도 연주할 때마다 연주 시간이 다르고 연주 방식도 차이가 나. 어떤 한 싱어, 가수가 같은 노래를 불러도 노래하는 시간, 노래하는 방법에서 모두 다 차이가 나게 되지. 그래서 음악이란 것도 그냥 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라 탈영토하고 탈지청하지. 그래서 음악 장르들이 생겨나고 예술들도 장르들이 생겨나고 사조가 생겨나고 사조의 흐름이 생겨나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반복이란 존재하지 않아. 반복은 항상 차이를 전제로 한 반복이고 종과 유로세의 인류 역시 마찬가지야. 생명과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지만 동일한 것을 반복이 아니라 항상 차이를 먹으면 반복할. 그래서 차이는 모든 사물들의 배후에 있어. 그러나 차이의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왜? 얼음판과 같은 유목민과 같은 방향성이 없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이 차이니까 이 차이 배후에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지. 다만 차이가 모이고 흩어지고 하면서 우리는 규칙성,